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내석학 1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7장 4절 파워 시리즈와 테일러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파워 시리즈란 무엇이냐?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파워 시리즈는 is a particular type of series. 어떤 특정한 형태를 띠는 시리즈인데 그 형태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ak x-x0의 k승. 자, 이렇게 생긴 형태의 시리즈를 우리가 파워 시리즈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x0는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fixed 리얼 넘버로 주어지고요. 자, 그리고 코이피션트 ak들은 당연히 do not depend on x. x에는 의존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파워 시리즈라고 부르는데, 자, 이것을 왜 파워 시리즈라고 부르냐면은, 자, 요 x-x0의 k승. 자, 여기에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펑션을 파워 펑션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각 항에 이러한 파워 펑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급수를 파워 시리즈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워 시리즈와 관련된 첫 번째 정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given the power series.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ak x-x0 k승. 자, 이렇게 주어진 파워 시리즈에 대해서 우리가 알파라는 값을 리미트 수프리멈, 이거의 코이피션트 ak의 절대값에 k분의 1승. 자, 요것을 이제 알파라고 놓고요. 물론 여기 리미트 수프리멈은 k에다가 취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캐피탈 R이라는 이 값을 이 알파의 역수로서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R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것을 이제 radius of convergence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그 캘큘러스에서 배웠던 수렴 반경이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자, 그리고 이 알파 값이 0과 무한대 사이에 있는 값이면은, 자, 이 R 값이 실수로서 잘 정의가 될 건데, 만약에 알파가 무한대이거나 0이면은 이 알파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 알파가 0이면 우리가 R을 무한대로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알파가 무한대이면 우리는 이 R 값을 0으로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R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자, 그러면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 첫 번째,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ak x-x0의 k승. 자, 이런 파워 시리즈는 converges absolutely. if x-x0가 이 수렴 반경 내에 들어올 때, 즉, 자, x-x0가 r보다 작을 때, 이 파워 시리즈는 앱솔루트를 절대 수렴을 하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물론 r이 무한대이거나 어떠한 실수값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r이 만약에 0인 경우에는 x-x0가 정확하게 0인 경우에만 이제 앱솔루트하게 컨버지를 해요. 자, 이런 경우에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ak x-x0의 k승. 요것은 다이버지. if x-x0가 r보다 클 때. 자, 이렇게 해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x가 수렴 반경 바깥에 있을 때 다이버지 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ak x-x0의 k승. 자, 이것은 converges uniformly. in x0 마이너스 로 x0 플러스 로. 자, 그러니까 이 수렴 반경 안에 쏙 들어오는 어떤 폐구간 x0 마이너스 로와 x0 플러스 로 안에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해요. 그리고 요 로는 모든 어쨌든 r보다 작은 이 수렴 반경 r보다 작은 임의의 로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합니다. 물론 요것은 r이 0일 때만 성립을 하는 그러한 사실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자, 우선 A부터 증명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A가 뭐냐? A가 무엇이냐? 자, 이 X가 수렴 반경 내에 들어오면은 이 파워 시리즈는 absolutely converge 한다. 자,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A와 B, C를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그 루트 테스트 혹은 그 루트 테스트의 증명 방법, 증명 아이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먼저 A를 증명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A에서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x-x0가 r보다 작으면, 자, 그러면 절대 수렴한다. 즉,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자, 각 항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그 급수가 수렴한다. 요것을 보이면 되겠죠. 이게 수렴한다. 자, 이것을 보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BK를 요 AK의 이 각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값으로 놓습니다. 즉 AK의 x-x0의 K승. 자, 이렇게 놓죠. K는 0부터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러면 자, 이 B에다가 BK에다가 루트 테스트를 적용을 해줘요. by the root test.
그러니까 정리 7.6이죠. 자, 이것을 적용을 해주면 리미트,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리미트 수프리멈 bk의 k제곱근 요 값이 1보다 작으면, 이것을 만족을 할 때 우리가 이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bk가 수렴한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 먼저 이 리미트 수프리멈 bk의 k제곱근이 1보다 작다, 요것을 다시 ak와 x-x0의 k승으로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수프리멈의 bk의 k분의 1승, 자, 요것은 리미트 수프리멈의, 자, 요 ak의 x-x0의 k승의 절대값에다가 k분의 1승을 취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뒷부분에 x-x0의 k승, 자, 여기다가 k분의 1승 취해준 것은 k와 k분의 1승 캔슬 아웃되고, 자, 결국은 요 앞에만 남게 될 거예요, k분의 1승은. 그래서 요것은 리미트 수프리멈 ak의 k분의 1승 곱하기 x-x0,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알파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알파를 리미트 수프리멈의 ak의 k분의 1승으로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알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리미트 수프리멈 bk의 k제곱근은 알파 곱하기 x-x0가 된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거의 당연한 건데,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bk의 값은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k x-x0의 k승, 자, 요것과 같다. 왜냐면은 bk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거는 사실 거의 당연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다시 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고쳐서 쓰면은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따라서, 자, 이 리미트 수프리멈 bk의 k제곱근이 1보다 작다, 이것은 알파 곱하기 x-x0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것과 동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 bk를 ak 곱하기 x-x0의 k승의 절대값으로서 고쳐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수렴한다. 자, 그러니까 ak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ak x-x0의 k승이 절대 수렴한다. 자,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 x-x0의 자, 일단 알파가 0과 무한대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면 이것은 알파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파분의 1이 우리가 r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요 알파 곱하기 x-x0의 절대값, 이게 1보다 작다는 것은 x-x0가 r보다 작다, 요것과 동치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알파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알파가 0이면 알파 곱하기 x-x0는 항상 1보다 작겠죠. 그래서 x-x0가 어쨌든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유한한 값을 가지면은 알파 곱하기 x-x0는 1보다 작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을 이것과 동치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알파가 0인 경우. 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자, 이 알파가 그러면은 무한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알파 곱하기 x-x 제로는 항상 만약에 이 x-x 제로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왼쪽 값은 무조건 무한대일 거예요. 근데 x-x 제로가 0이면 알파 곱하기 x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알파 곱하기 x-x 제로의 값은 0이 되니까 1보다 작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경우만 성립을 하게 돼요. 알파가 무한대인 경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A를 증명을 했고, 자, 사실 자, 이 세 번째 거는 분명하게 확인을 하려면은 자, 여기 급수에서 이 x 자리에다가 자, x 자리에다 x0를 넣으면은 자, 요 급수는 그냥 a1 값이 되겠죠. a0 값이 되겠죠. 정확하게 이 급수의 값은 a0 값이 되기 때문에 a0는 어쨌든 절대 수렴을 하죠. 그냥 하나만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이제 b를 증명을 해 봅시다. 이번에는 이 b에서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이 x가 수렴 반경 밖에 있으면, 즉 x-x0가 r보다 클 때, 그럴 때 이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근데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다음을 보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일단 x-x0가 r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ak x-x0의 이 k승이 0으로 가지 않는다. 요것을 보여주면은 충분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급수가 수렴을 앞에서 우리가 7장 1절에서 배웠지만 어떤 급수가 수렴을 하면은 그 급수의 각 항은 0으로 가요. 그쵸? 근데 그 얘기는 만약에 이 리미트 값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증명을 할 건데 먼저 앞에서 확인을 했듯이 알파 곱하기 x-x0가 1보다 크다. 요것과 x-x0가 r보다 크다. 요것은 동치예요. 자, 요것도 앞에 위에서 A의 증명에서와 마찬가지로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파가 0인 경우, 0과 무한대 사이에 있는 경우, 그리고 무한대인 경우 요 세 가지를 각각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알파가 0인 경우에는 그러면 0 곱하기 x-x0인데 이 x-x0가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항상 거기다 0을 곱해주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0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경우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0이랑 무한대 사이인 경우와 알파가 무한대인 경우 요것만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된다고 이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bk를 ak 곱하기 x-x0의 k승의 절대값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리미트 수프리멈 bk의 k제곱근은 이게 1보다 크다는 것은 앞에서 체크를 했듯이 알파 x-x0가 1보다 크다.
요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A에서 증명을 했던 요 1번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리미트 수프리멈 BK의 K제곱근이 알파 곱하기 X-X0와 같다. 요 사실을 이용을 해주면은 이러한 요게 동치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여기 위에 썼죠. 알파 곱하기 X-X0가 1보다 큰 것은 X-X0가 R보다 큰 것과 동치다. 요 사실을 이용을 해주면은 X-X0가 R보다 크다. 자,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리미트 수프리머 BK의 K제곱근이 1보다 크면, 자, 그러면 there exists a subsequence. 이 BK의 subsequence가 존재를 해서 이것을 BKN이라고 이제 놓죠. 그리고 such that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밑에다 쓸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k의 n제곱근 bkn 요게 1보다 즉 리미트가 존재하고 그 리미트 값이 1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서브 시퀀스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 양변에 k의 n승을 취해주면은, 자, 1의 k의 n승은 항상 1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리고 양변에 k의 n승을 kn승을 k 서브 n이라고 읽을게요. k 서브 n승을 취해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위의 식으로부터 b의 k 서브 n, 요 값은, 이 리미트 값은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만약에 이 bk가 리미트 값이 0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서브 시퀀스는 리미트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서브 시퀀스가 1보다 리미트 값이 1보다 크도록 하는 그러한 서브 시퀀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bk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를 하더라도 그 값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bk의 정의를, 이제 bk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여기 위에서 ak 곱하기 x-x0의 k승의 절대값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요 bk 자리에다가 이것을 넣어주면은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ak 곱하기 x-x0의 k의 절대값은 0이 아니다. 그럼 당연히 절대값이 0이 아니면은, 리미트 값이 0이 아니면은 당연히 절대값을 벗기더라도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것은 0이 아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B의 증명도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AK x-x0의 K승. 자, 이것은 다이버지한다. 만약에 x-x0가 R보다 클 때. 자, 이제 세 번째 거를 증명을 해봅시다. 자, 세 번째에서는 x-x0가 로보다 작고, 이 로 값은 0과 어떤 r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ak x-x0의 k승. 자, 요것은 ak의 절대값 곱하기 x-x0가
로보다 작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x-x0의 k승은 로의 k승보다 작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자, 그런데 리미트 수프리멈의 자, 이 AK 로의 k승의 k분의 1승은 자, 요것을 계산을 해주면 요것은 리미트 수프리멈의 AK의 k분의 1승 그리고 로의 k승과 k분의 1승이 캔슬 아웃돼서 로만 남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정의에 의하면 알파가 될 거고, 따라서 요 값은 알파 곱하기 로가 돼요. 근데 자, 우리가 이 알파는 정의에 의하면은 우리가 R은 알파분의 1이었죠. 그래서 알파는 R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R분의 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로가 R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1이 될 거예요. 1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테스트를 적용을 해주면, 자, 요 시그마 K 자, 여기다가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AK의 절대값 로의 K, 자, 이러한 급수에다가 루트 테스트를 적용을 해주면 자, 이 리미트 수프리멈 AK의 절대값 로의 K의 K분의 1승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급수는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급수 각 항이 AK의 절대값 로의 K 요러한 값을 가지는 급수가 수렴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 이러한 부등식을 모든 x에 대해서 만족을 하니까 우리가 요 부분을 mk라고 놓고, 즉 요 부분을 mk라고 놓고 바이어스트라스 m테스트를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바이어스트라스 m테스트를 적용을 해주면 yield mk는 ak의 절대값 로의 k. 자, 그러면 요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ak, 자, 요랑 급수가 converges uniformly on 자, 이런 사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7.15의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위의 정리와 관련된 몇 가지 리마크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이 앞에 정리해서 수렴 반경 R은 AK의 K분의 1승, 자, 그것을 리미트 수프리멈을 이제 이용을 해서 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수렴 반경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리미트 n이 k죠.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ak분의 ak 플러스 1 요것의 절대값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그 리미트 수프리멈의 ak의 k분의 1승, 자, 요것을 이용을 해서 수렴 반경을 구하는 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요 값이 존재하면 we may put 알파를, 그러니까 이 알파는 결국은 r분의 1인데 요 r분의 1 값을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ak분의 ak 플러스 1의 절대값으로 놓으면 됩니다. 자, 이게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두 번째 리마크. 이 앞에 정리 7.15는 says nothing about convergence when 자, 그러니까 x-x0가 정확하게 그 수렴 반경이 되는 수렴 반경의 값을 갖는 그 x 값에 대해서, 즉 그 수렴 반경의 경계면, 그러니까 수렴 구간의 그 경계면에서는 그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줄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경계면에서 우리가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와 not the series converges at this point. 즉 x-x0가 r이 되는 이 두 개의 점에서 수렴을 하는지, 급수가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we specify, 즉 분명하게 기술한다. interval of convergence. 자, 그래서 수렴 구간을 yes, one of, 자, 다음과 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쪽 다 수렴을 하면,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x0 마이너스 r에서만 수렴을 하고 x0 플러스 r에서는 수렴하지 않으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x0 마이너스 r에서 수렴 안 하고 x0 플러스 r에서 수렴하면 수렴 구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양쪽 구간에서 다 수렴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수렴 구간을 다음과 같이 오픈 인터벌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예제 7.14를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determine the interval of convergence. for the series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xk. 자, 그러면은 우선 먼저 수렴 반경을 한번 구해 봅시다. 수렴 반경.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급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시오 테스트로서 그 수렴 반경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we use the ratio test. 자, 먼저 리미트 n이 k죠. k가 무한대로 갈 때 ak분의 a의 k 플러스 1의 절대값의 값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ak는 k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것은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ak, 즉 k분의 1 분의 ak 플러스 1, 즉 k 플러스 1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정리를 했었으면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둘 다 어쨌든 k와 k 플러스 1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이것은 k 플러스 1분의 k가 되고요. 자, 요것의 리미트 값이 1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수렴 반경은 요 1의 값의 역수, 1의 역수는 1이죠. 그래서 수렴 반경은 1이 되고, 그리고 이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 분의 x의 k승. 자, 이러한 급수는 converges absolutely on, 자, 이 수렴 반경 내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제 absolute하게 수렴한다. 우리가 이 정리 7.15에 a를 이용을 해주면 돼요. 요거는 정리 7.15에 a에 의해서 바로 나오는 거고. 자, 이제 그래서 수렴 반경을 이렇게 구했고, 이제 수렴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계면에서 그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즉 마이너스 1과 1에서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x를 1이라고 놓으면은, 자, 그러면 이 급수는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1. 자, 이게 조화수열이죠. 조화급수죠. 자, 그리고 이 조화급수는 우리가 발산한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이버지 하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x를 마이너스 1로 놓읍시다. 그러면은 요 시리즈는, 파워 시리즈는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마이너스 1의 k승.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교대급수죠. 교대급수.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 k분의 1은 0으로 가고, 그리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이건 교대급수가 되고,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이러한 급수는 수렴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요 급수의 interval of convergence는 이것은 마이너스 1에서는 수렴을 하고 1에서는 수렴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